자, VS 코드 오셔서 appcontroller.ts 해당 파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일단 다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를 해주시고, 현재는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컨트롤러 파일을 만들 때 클래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앱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익스포트 키워드를 붙여서 모듈 쪽에서 주입을 시킬 수 있게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당 클래스가 컨트롤러라는 역할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Nest.js 커먼에서 컨트롤러 데코레이터를 호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문자 데이터로 제가 유저스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기본 URL, 해당 파일에 접근할 때 기본 URL이 유저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당 API 주소가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에 접근한다고 하면 http localhost 3000번 혹은 4000번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쪽에 유저스를 붙여서 API 통신을 하면 해당 앱 컨트롤러 파일에 접근해서 아래쪽 코드들을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 URL 경로를 설정할 때는 컨트롤러 데코레이터 안쪽에 문자열을 주입하면 된다 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유저스로 시작하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이다 라는 게 이 코드의 의미이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저스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유저스에 특정 아이디가 붙을 때는 뭐 1번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1, 2, 3 이런 식으로 어떤 UUID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 2 이런 식으로도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도메인이 유저스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 역할이었고, 자, 이번에 크리에이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안쪽에 C라고 해서 이 크리에이트 부분은 http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경로를 만약에 자, 유저스라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포스트 데코레이터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 굳이 유저스라고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에 접근하려면 결국에 유저스에 유저스 이렇게 접근해야 해당 포스트 데코레이터가 동작하는 이 create 함수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로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굳이 작성될 필요가 없이 이렇게만 해도 통신하는 메서드만 바꿔주면 이 create 함수가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입력값들을 받아서 서버에 전송을 하잖아요. 그때 이 body라는 데코레이터로 어떤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면 뭐 이메일,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혹은 로그인이어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름은 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때 이 전달받은 내용들을 이 body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반환시키고 싶을 때는 새로운 사용자 생성하고 어떤 값들이 회원가입된 이메일이 뭔지 줘야 하려면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떤 서비스 로직이 없기 때문에 단순 문자 데이터를 리턴하는 구조만 해봤지만, 이번 수업은 이 데코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포커싱을 조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해당 코드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는 로직이고, 예를 들어 포스트 메서드를 써서 유저스라는 API를 통신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test_test.com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해당 내용들이 다 body라는 매개 변수에 담겨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회를 한번 알아볼게요. 조회는 리드죠. 자, 리드는 get 메서드를 쓰고 마찬가지로 기본 주소로 접근을 하게 되면 get decorator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회원을 다 조회하겠다 라고 하면 뭐 find all 이런 함수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조회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쿼리 이런 데코레이터를 써서 URL 쪽에 붙은 요 페이지라는 쿼리 스트링을 타입이 만약에 넘버면 현재 페이지 기준으로 페이지가 있을 때는 전달받은 페이지, 없을 때는 1번을 넣는 거죠. 최초에 딱 어떤 페이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분이 즉 URL 주소에 이런 1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붙어 있으면 디폴트로 1을 그냥 설정을 해줘서 1페이지에 있는 정보들만 조회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용자를 조회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페이지 값이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코레이터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사용자 목록 조회 라는 기능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get이라는 메서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PI 주소를 users에 뭔가 쿼리 스트링으로 페이지 2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이 알아서 조회를 한다는 얘기죠. 쿼리 데코레이터가 얘 중에서 요 값을 추출해서 페이지 값만 딱 떼와서 숫자 2만 가지고 아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특정 ID, 고유한 유니크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 아래쪽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리드고요. 조회니까 get 메서드를 쓰겠죠. 그리고 users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사용자 조회라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제로 예시 코드로 이렇게 get 메서드를 쓸 거고 실제로 users에 5번이면 이 5번에 대한 유저 정보를 조회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get decorator를 써서 여기에 콜론 id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find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param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써서 요 매개 변수 데코레이터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요 id를 저는 스트링으로 쓸 거다. 그때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param이라는 id를 가지고 와서 그때 요 값을 이 id라는 매개 변수로 이 아래쪽 로직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데 그때 유저 id가 뭔지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id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뭐 이 부분을 유저 id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이 부분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웬만하면 근데 이 값을 일치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떤 기능 개발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매개 변수 네이밍도 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정 한번 볼까요? 그래서 수정은 이제 업데이트죠. 그래서 u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업데이트는 put 메서드를 씁니다. 그래서 put 이렇게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유저스의 특정 값을 수정하는 거니까 요 id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용자 정보를 만약에 수정하겠다. 그러면 put 메서드를 쓰고 유저스의 5번이라는 유저를 정보를 수정한다 라고 했을 때 요 API 주소에 접근한 다음에 수정할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겠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이목용 이렇게 보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put 데코레이터를 마찬가지로 호출을 해주고, 그럼 위에서 주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입이 되고, 마찬가지로 특정 id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업데이트라는 함수 이름으로 쓰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개 변수 파라미터 중에 파람 데코레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id라는 이름을 쓸 거야. 그리고 URL에 있는 이 id 값을 참조하겠어. 그리고 전달받은 바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바디 데코레이터를 가져와서 바디라는 이름을 쓸 거고, 이때의 타입이 뭐가 되는 거죠? 네임은 스트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쪽에서 우리가 리턴을 시켰을 때, 자, 사용자 id 수정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디의 네임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 자바스크립트 식별자를 $사인 기호로 쓰는 이유가 뭐죠? 결국 이런 것들을 써서 실제로 서비스 로직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app.service.ts 이런 거를 의존성 주입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넘겨준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매개 변수 이름들도 좀 귀하게 맞게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딜리트죠. 그러면 딜리트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유저스의 특정 id 값에 대한 값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사용자 삭제라는 기능을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딜리트 유저스의 5번 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딜리트 데코레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id 값을 제거하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remove라는 함수로 해당 기능을 컨트롤 하겠다. 이때 파람 데코레이터를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저 부분을 나는 마찬가지로 id를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용자를 제거했을 때 로직이 처리되고 이런 메시지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사용자 삭제. 이때 id는 id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CRUD 라우팅을 테스팅 코드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뭐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데코레이터를 붙여줌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파람 데코레이터, 어떤 경우에는 쿼리 데코레이터, 어떤 경우에는 바디 데코레이터, 그리고 각각의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것들에서는 각각의 어떤 데코레이터들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일단 컨트롤러 쪽에서만 자주 사용되는 데코레이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위쪽에 이 컨트롤러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등록을 하고 안쪽에 있는 이 문자 데이터는 기본 경로를 지정을 한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가 /uses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고, get 같은 경우에는 get 요청 처리를 한다. 즉 어떤 목록을 조회하거나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리고 특정 id 값에 대한 특정 값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파람 데코레이터를 써서 고유한 유니크한 값들을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때는 이 포스트 데코레이터를 써서 특히 클라이언트 쪽, 즉 브라우저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 바디 데코레이터로 추출을 해서 이 바디 데이터 기준으로 정보들을 주고받고 해서 서비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푸시나 딜리트 데코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정하려면 그 특정 고유한 유니크한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니크한 값들을 전달을 받아야지만 가능을 한 거예요.
물론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전달받은 API 요청 URL에 ID 값, 유니크한 값들이 있기 때문에 파람 데코레이터를 쓰고 수정의 경우에는 그 아이디에 대한 값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특정 값들을 바꿀 거면 변경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달받아서 엎어치기를 진행해야 되니까 생성과 마찬가지로 수정과 데이터를 이렇게 주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쓰고요. 삭제 같은 경우에도 특정 ID 값만 알면 그 ID에 대한 데이터만 삭제하면 되니까 오히려 삭제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 그래서 로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요청 본문, 데이터 받기 역할을 하면서 포스트나 풋 요청 시에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하고 파람 데코레이터는 URL 경로에서 값을 추출할 때 쓰는 거고 특정 리소스를 식별하는 거죠. 어떤 유니크한 값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쿼리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쿼리 스트링 값을 추출해서 페이징이나 검색 이런 필터링 기능에 조금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는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교환도 올려드리고 예제 코드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데코레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데코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정도만 이번 시간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서비스 로직에서는 쓰이는 데코레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도 해보고 로직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런 흐름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